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에는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유동성일 텐데, 유동성의 가장 핵심이 금리잖아요. 맞아요. 금리를 낮춘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강력하게 꿰고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에는 당연히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식이 그동안 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비트코인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우리 좀 고래동 공부 카페가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요즘에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에 제가 알게 모르게 모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 좀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래동 공부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일단 4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와, 진짜 되게 많이 모으셨어요. 일단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최근에 올라온 게시글이네요. 몽마르트 몽키님 0.7개 모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꼭 한 개 이상 모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용으로 한 0.1개 정도만 모아도 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가 지난달에 제가 아들이 두 명 있거든요. 초3, 초6 이렇게 있는데 애들에게 지갑 만들어 가지고 0.1개씩 이렇게 증여를 했거든요. 오. 국세청 통해서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뭔가 좀 할 일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대신에 제 애들한테 니네 20년 후에 아빠가 키 줄 거야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20년 후면 이거 뭐 재미 삼아서 뭐 누가 20년 후에 우리한테 따지진 않을 테니까 재미 삼아서 웅달 대표님은 솔직하게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하니까 네. 100억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아, 20년이니까. 네. 10년에 10배 정도는 충분히 될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10년에 10배씩 두 번 되면 100억이잖아요, 네. 사실. 네,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럼 20년 후에 저희 애들이 이제 한 30살 안팎 되는데, 30살에 10억이잖아요. 0.1개만 줘도. 네. 와, 10억. 30살에 10억을 아버지가 물려준다 치면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럼요. 네. 제일 좋은 아빠죠. 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0.1개를 이렇게 물려준다면 세금도 없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고래동 공부에서 뭐 보너스 강의 같은 걸로 어. 자녀분께 뭐 증여하는 법 이런 것도 제가 뭐 오, 너무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네. 네, 원래는 그 차트 강의만 원투 쓰리 하려고 그랬는데 차트 강의를 압축적으로 원투 하고 세 음. 번째는 자녀에게 0.1비트 증여하기 뭐 요 음. 콘텐츠로 강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0.7개 정도 모으면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0.7개면 사실 진짜 많은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주식은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우와 대박 막 이러잖아요. 네. 주식 투자 5천만 원 하는 사람 솔직히 안 많지 않아요, 공달님? 그렇죠. 암단지 그리고 그 코인도요. 네, 제가 최신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네, 1억을 우선 투자하시는 분이 네, 0. 몇 프로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이 100만 원 단위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0.7비트면 진짜 많은 건데 정말 그냥 0.01비트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공간이니까 이렇게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래동 공부가 좋은 점은 이렇게 모으면은 서로 이렇게 막 축하해 주잖아요. 이 어디 가서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이런 데가 없잖아요. 정말 음. 되게 좋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새님, 불새님은 이미 좀 부자시네요. 3비트코인. 네, 웅달님도 공개 계좌가 요 정도 모으신 것 같은데, 그죠? 음. 음. 3.3비트, 네, 모으셨고, 뭐, 다른 코인들도 좀 이렇게 모으신 것 같아요. 와, 불새 파이어님, 파이어 꼭 하시길 바라고, 네, 다들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와, 이렇게 푸산일 님도 3비트 인증. 되게 음. 많은 분들이 모으고 계시죠. 그러니까 3월 13일 이후로 그때 한 7만 3천 달러 정도 고점 찍은 이후로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장이 시간 조정이 좀 길었잖아요, 솔직히. 네. 6개월까지는 다들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길어지면서 다들 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차에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잘미암님, 인증, 와, 뭐, 물론 지갑 24일에. 캡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자산가신 것 같아요. 총 비트코인을 23개 모으셨다고 걱정이었겠네요. 합니다. 네. 네, 23개.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되게 부럽습니다. 제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원래는 한 올해까지, 내년까지 한 10개 정도 모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좀 천천히 모으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이 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네. 2029년까지 한 10개쯤 모으면 충분히 되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음. 이렇게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뭐 루피님도 3비트, 좀비트님은 뭐 자주 활동하시는 분인데 4비트 모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모으셨어요. 그쵸? 네, 고래동 공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모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분위기도 좀 반등되고 있고 저는 새벽에 이틀 전이었나요?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이날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네, 그 회의하는 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심지어 새벽 2시 반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50bp를 인하를 했어요, 금리를. 네. 음. 웅달님 예상하셨나요? 50bp 인하? 저는 0.25 할 것 같았어요. 네, 저도요. 네. 저도 그러다가 한 금리 인하 이틀 전인가? 페드워치에서 갑자기 50bp 인하할 그게 한 60% 이상으로 확 높아졌더라고요. 음. 페드워치가 되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50bp 인하할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겠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되니까 좀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음. 금리 인하가 한 4년 반 만이잖아요. 네, 진짜 여기에서 그 금리 인하한 게 코로나 때거든요. 2020년 3월 요때 코로나 때 2.5%에서 무려 0.25까지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 네.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4번 하면서 막 5.5까지 올라왔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를 0.5%로 빅컷으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기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유동성일 텐데, 유동성의 가장 핵심이 금리잖아요, 금리. 맞아요. 금리를 낮춘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좀 강력하게 꿰고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에는 당연히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좀 돈 풀기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푸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첫 해에 가장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의 좀 친화적인 느낌은 사실 아니잖아요. 트럼프나 뭐 카말라 해리스 둘 중에 한 명이 네.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카말라 해리스는 어찌됐든 대통령 임기 첫 해니까 돈을 되게 많이 풀겠죠. 트럼프가 되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에는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가장 수혜받는 거는 저는 코인 쪽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식 시장도 큰 혜택을 보겠지만 걔네들은 아무래도 좀 실적이 또 달려 있잖아요. 요즘에 또 AI 거품론도 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뭐 주식이 그동안 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비트코인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비트코인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옹달님이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2016년과 2020년이 올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네. 반감기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되게 좀 유사한 점이 많잖아요. 이때도 9월 달은 지금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9월 달은 네,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분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또 이런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9월까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재미가 없었잖아요. 재미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10월 달인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분기가 확실히 누가 봐도 되게 강세장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이후로는 네, 이렇게 더 큰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좀 불장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투자하기 되게 좋은 기간이 아닐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애들에게 좀 증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을 증여를 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부동산 자산이 가장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부동산도 물론 물려줄 수 있는데 부동산은 물려줄 때 여러모로 좀 되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애들에게 뭐 증여를 해준다고 해도 세금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 말해서. 네. 한 거의 한 4, 50% 정도는 네, 증여세나 상속세로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증여하기로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많이 물려주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줬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상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속세로 한 3, 40%, 40%였나? 이 정도를 상속세로 막 다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뭐 분할로 내긴 하지만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서 이걸 내고 있잖아요. 요런 게 좀 되게 큰 고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우리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뭐 자녀가 있으시다면 0.1비트나 한 0.2비트 요 정도만 지금 현 시점에 상속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아예 없잖아요. 빵원이죠, 빵원. 그러니까 네. 미성년 자녀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 아니 증여죠, 증여. 성년 자녀, 그러니까 성년인 어른 자녀에게는 한 5천만 원까지는 1년에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좀 되게 편안하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1년 후 뭐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만 1년 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쳐도 10년 후에 지금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보다 8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8천만 원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한다고 치면은 지금 증여세도 전혀 없이 아이들에게 증여를 미리 해놓을 수 있다면 뭐 노후 대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되게 좀 뭐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상속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얘네 14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15년 됐나요? 뭐 요거밖에 안 된 좀 신생 자산이라서 죽을 때 물려주고 뭐 요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네, 우리 시대에 이제 비트코인을 모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좀 특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일부 들더라고요. 네. 웅달님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비트코인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물려줘야죠. 물려줄 때 비트코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많이 물려주잖아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건물을 제 친하신 분이 압구정 쪽에 압구정역 로데오 거리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부모님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 시세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할게요. 그 이상 될 것 같긴 하지만 건물이 대지 면적 뭐 한 7, 80평 정도 되면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 한 건물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 건물이잖아요. 자녀에게 내 상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상속세가 한 40억 나왔다고 칠게요. 그 자녀는 돈 40억을 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 이걸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의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그리고 건물, 압구정 너무너무 좋긴 한데, 정작 내가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되면, 이 친구는 건물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팔고 남은 또 이렇게, 급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뭐, 기간이 있거든요. 물론 좀 협의하고 분할로 납부하고 뭐 신청하고 뭐 하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건물을 물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되게 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건물주 분들이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좀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면 만약에입니다. 뭐 그렇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8천만 원인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 5개 정도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후에 한 개당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에는. 그럼 개당 8억으로 5개가 되면은 이게 한 4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나중에 증여세를 혹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우량한 건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많은데 자녀에게 상속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도 비트코인을 공부하시면 진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산인지 먼저 확신이 들어야겠죠. 제 말만 듣고 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이런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아, 경우는 그러면은요, 대표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비트코인은 증여를 하면은 뭐 기록을 남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갑으로 빼서 주는 건가요? 지갑으로 빼서 주기도 하고, 저는 애들용 지갑을 새로 만들었어요. 뭐, 어, 지갑 만드는 게, 우리가 대부분은 하드월렛만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월렛도 있거든요. 네, 소프트월렛이랑 하드월렛이, 기본적으로 구동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고래동 공부에서 소프트월렛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지갑 주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남기면 돼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이더라도 0.2개는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만약에 0.2개가 10년 후에 2억이 되면은 나중에는 증여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증여를 지금 하고 가격이 오른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 음, 전에 코로나 때 주식 증여하기 뭐 이런 거 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뭐 네, 삼성전자 같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2020년이었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를 증여했든 테슬라를 증여했든 지금 좀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때 비트코인을 사서 줄 걸 하는 생각을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식은 변수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사람이니까 뭐 병들거나 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창업주인 뭐 일론 머스크도 갑자기 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고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인센티브 문제로 만약에 나 인센티브 안 주면 나 그냥 다른 데서 내가 생각하는 사업할까 너 이렇게 협박도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증여를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뭐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저는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보다 좋은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거? 그걸 생각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으로 증여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 뭐 지난달에 애들에게 증여를 마쳤으니까 제가 아는 방법은 이번에 고래동 공부 수업 신청하시면 제 12월 달에 보너스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법인을 운영한다. 이건 웅달 대표님도 쓰시는 방법이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면 법인으로는 아쉽게도 현재 비트코인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다 막혀 있잖아요. 이상하게 현물은 막혀 있는데 또 선물 ETF는 또 허용해주는 좀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독특한 것 같아요. 음, 그런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선물은 추천하진 않거든요. 빠질 땐 너무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그보다 두 배보다 좀 덜 오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씩 녹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선물 ETF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법인으로 비트코인을 뭐 한 1년 정도 보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달 대표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많이 투자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는 법인으로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 추천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주식 계좌 만들어서 좀 투자해 보시면 네,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뭐 상속도 말씀드리고 뭐 증여도 말씀드리고 부동산도 말씀드리고 뭐 주식도 말씀드리고 비트코인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는 진정한 재테크는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거시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자기 개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개발하고, 뭐 사업하고. 사실 우리가 투자로 벌 수 있는 돈은 제 생각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로만 벌 수 있는 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사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웅달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고, 뭐 저도 사업을 하고, 우리 12월 달에 모실 뭐 강호동 대표님도 네, 대단한 사업가시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어울리다 보면 사업 마인드도 자연히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좀 부자로 가는 그런 좀 테크트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거를 다 아우르는 게 저는 고래동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보면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랑 가장 친한 5명이 평균. 그럼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 마인드 좋은 사람, 좀 훌륭한 분들을 주변에서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과 어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그게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변에 부자라고 해봤자 사실 몇 명 없거나 거의 없는 게 보통이잖아요. 웅달님이 인터뷰하기 전에 뭐 인생을 사셨을 때 가까운 부자분들이 가족이나 뭐 친구 중에 뭐 있으셨나요? 아유, 뭐 거의 없었죠. 그쵸. 뭐 네. 저도 주변에 부자들이 뭐 사실 되게 드물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고 내가 좀 사업을 하고 점점 레벨업이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래동 공부 신청 방법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치면, 네, 저희 커뮤니티 카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수강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보면은 현재 두 개의 강의가 올라왔는데 네, 첫 번째 강의는 올해 4분기만 올해 10월, 11월, 12월 되게 기대되는 해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 4분기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까지는 사실 되게 중요한 해잖아요. 2025년까지. 와, 여기는 할인도 되게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2024년에 10월부터 12월 요거하고 플러스 이게 77만 3,800원에 이 3개월 강의가 아니라 여기에다 플러스 25년, 네, 1년 강의 포함입니다. 요렇게 해서 20% 할인된 금액으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또 이걸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이어리도 고래동 공부 다이어리 제작해서 지금 뭐 제작 중에 있고 신청자 모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다이어리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 음, 받아보시면 25년까지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시경제나 자기계발, 그리고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뭐 골고루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5개의 강의씩 저희가 함께 하게 되는데, 빗소영 대표님이 거기다 독서 모임까지 챙겨주시잖아요. 아웃풋 독서의 1인자시죠. 함께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방 교수님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11월 달에는 김강석 교수님. 요즘에 공중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는 항상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거 다들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김강석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12월 달에는 강호동 대표님 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인데 뭐 창업 관련한 거, 뭐 자기 개발 관련한 거, 건물주 관련된 거 그냥 모든 분야에 대해서 되게 고수시니까 또 이렇게 정말 너무 솔직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라서 너무 잘 알려주시잖아요. 되게 좋은 시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